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4주차. 우리 4주차 강의는 우리 교과서 정권투자의 2의 5장과 6장 두 챕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2교시 거쳐서 5장 정권의 발행과 유통이라는 제목을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6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시장에는 발행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시장. 자, 발행시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발행기관과 투자가가 만나서 매입과 매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직접 발행 방식인데 이거는 발행 비용이 적게 들고 제반 절차가 간단합니다. 자, 발행 시장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마켓입니다. 한국말 번역하면 1차 시장 또는 뭐 그런 개념인데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시장인데 자,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주식회사, 기업이나 정부 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차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이 되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반 투자가들이 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모든 제품,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올리는 작업, 이것을 우리가 발행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직접 발행시장이 발행기관과 투자가가 만나서 매입과 매도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행 비용이 적게 들고 제반 절차가 간단합니다. 발행에 따른 위험을 발행자가 모두 부담하므로 대규모 자금 조달 시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간접 발행입니다. 발행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인수기관, 영어로 하면 underwriter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수기관이 정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는 간접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해서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발행 가격을 유도하며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기능도 합니다. 유통시장은 뭐냐면은 발행시장을 통해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 거래, 이전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여러가지 매스컴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통시장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 발행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 발견의 기능을 통해서 자금 수요자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유가증권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금의 성격, 사용기간, 금액, 상환 계획 등과 이를 소화할 시장의 수요를 점검해서 적절한 유형의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부여하는 모든 종류의 정서가 포함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회사,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엄정서, 예금정서, 보통주, 우선주 등 이런 정서를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집은 뭐냐면 투자자들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매출은 발행된 유가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집 다음에 매출이라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의 인수는 뭐냐면은 유가증권의 발행 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되 원활한 소화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발행증권의 인수를 약속함으로써 발행자의 위험을 대신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수에는 크게 나누면은 전액을 다 인수해주는 방식이 있고 팔다가 남는 것 잔액만 인수해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행기관이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발행 물량의 전량을 매입하고 이를 자기 책임하에 2차적으로 매출하는 방식입니다. 인수기관이 전부 다 인수를 내가지고 알아서 파는 거고, 잔액 인수는 발행기관이 모집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중개하고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만을 매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를 하기에는 인수단이 있습니다. Underwriting Syndicate, Underwriting Syndicate. 유가증권의 발행 규모가 클 경우에는 발행 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공동 인수를 통해서 인수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때 공동 인수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인수단, Underwriting Syndic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주관사 회사가 있습니다. 리드 매니저인데 이거를 대표 주관사 회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인수단 중에서 대표자로서 발행과 인수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주관사 회사, 리드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고, 공동 주관사 회사에 있습니다. co-lead manager. 주관사 회사가 복수일 경우에 선정합니다. 자, 유가증권 발행 규모가 예를 들면 뭐 몇천억, 5천억 이렇게 되면은 한 금융기관이 감당하기는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주관사 회사가 2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사 회사들이 쫙 들어가서 그렇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 현대카드가 IPO를 할 때 NH투자증권과 시티그룹이 소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IPO라는 개념은 뭐냐면 Initial Public Offering입니다. 자, Public Offering이라는 개념은 기업을 공개하는데 Initial, 최초로 기업을 오픈한다, 공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PO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기업 공개 또는 상장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 단계를 거치면 거의 대부분이 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IPO를 기업 공개 또는 상장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입성을 준비 중인 현대카드가 기업공개 주관사단에 NH투자증권,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28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국내외 증권사 3곳을 상장 주관사단으로 선정해 이를 해당 증권사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과 NH투자증권이 대표로 실무를 맡고 한국투자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10월 초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12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IB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지주계 증권사들에게 IPO 주관 업무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유가증권의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IPO 하고 나면 바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장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상장은 영어로는 listing, listing, list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상장 회사는 listed company, 상장, list, 상장하다 하면 영어로 listed company가 상장 회사가 되는 겁니다. 발행이 완료된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래소 시장의 하나의 매매 대상 종목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공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파블릭. 공개는 누구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개방하는 것을 공개라는 표현을 쓰고, 비공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이 주식을 소유해서 일반인들이 매입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비공개입니다.
자, 상장 리스팅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정식으로 상장시킬 수 있는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 약자로는 KRX입니다. KRX는 코리아 익스체인지입니다. 많은 업무는 예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거래소의 본사는 저 남쪽에 있는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도 어쩔 수 없이 한참 전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고 거의 업무 대부분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C와 같은 제3시장의 등록이나 장외시장을 통해서도 주식의 매매는 가능하지만 실제 유동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자, 유가증권의 상장 요건이 되게 복잡합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준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겁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아주 보수적으로 우량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 자본이 3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수강생들이 그럼 자기 자본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그 재무제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교수님이 재무제표를 갖고 재무 비율 분석하는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은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세 개를 합한 것을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자기 자본이 300억이 넘어야 되고 상장 주수가 100만 주가 넘어야 된다. 이런 등등이 있고 주주 수는 7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뭐 등등 그 주식 수는 이렇게 쭉쭉 분산돼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및 이익도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또는 3년 평균 700억 이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익 등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최근 30억 또는 3년 합계가 60억이 넘어야 된다. 매출액과 기준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는 보면 또 안정성 및 건정성 평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산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규모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경영 성과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안정성 및 건정성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보면은 여기는 코스닥 시장에는 일반 기업 벤처를 포함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술 성장 기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에는 수익성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는 기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산은 최소한도 소액주주가 5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시장평가 일반 기업에서는 또 매출액이 얼마 이상 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력은 되게 많은데 지금 매출이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술평가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평가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평가 특례 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추천이라는 것은 소위 정권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추천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저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정권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에게는 최근 사업연도가 적정해야 됩니다. 뭐 등등 경영투명성, 기타 질적 요건 등등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은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용도 감사 이견이 적정이어야 되고 액면 가격은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법상에 의하면은 한 주당 액면가를 100원부터 만원까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액면가가 500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 소속의 상장사들은 대부분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그럼 유통시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발행되고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2차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권의 적정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성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정권의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은 정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공모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대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수요가 높고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권의 경우에는 신규 정권의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정권의 경우에는 추가로 정권을 발행하려 해도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발행되고 상단된 주식이나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2차적인 시장이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얘기했는데, 유통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형성과 풍부한 거래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발행시장에서의 성공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기존 거래소를 통합해서 출범한 한국거래소 KRX 코리아 엑스체인지에서 정권과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을 운영 감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코넥스, KOTC 등 다양한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KRX는 코리아 엑스체인지 한국거래소를 얘기하고, KRX 안에는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에는 코스피 시장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 주식에 관련되는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넥스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KRX 안에는 유가증권 시장 본부,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본부, 그리고 선물 시장 본부가 3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장은 한국거래소 안에 존재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정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의 독립기관이 통합해서 출범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권 및 파생상품 유통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소 시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연계해서 감시하고 이상매매 적출, 심리, 회원 감리 및 분쟁 조정 등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경쟁 매매 방식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국 거래소 내의 주식과 채권 시장을 얘기합니다. 1956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대한증권거래소가 모태입니다. 1963년도에 한국증권거래소로 개칭이 되었고, 2005년도에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 증권 시장과 통합을 해서 한국거래소로 출범하면서 지금의 유가증권 시장으로 재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밟아서 상장된 증권을 얘기합니다. 회원은 대부분이 국내외 증권회사와 은행입니다. 개인이나 일반 법인 투자가들은 회원사를 통해서만 한국거래소에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매 주문을 낼 수 있고, 회원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대가로 이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거래소는 유통기관의 성격과 더불어 자율규제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대상 종목의 제한 등등입니다. 이는 시장 내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신뢰도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주문 시간은 동이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가 매매 거래 시간입니다. 호가 접수 시간은 0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시장이 있습니다. 장시장 개시 전 07시 30분부터 9시까지가 있고, 그리고 오후 장이 끝나고 3시 40분부터 18시까지 이도 장 종료 후의 시간에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뭐냐면은, 코스닥은 Korea Security Dealers Automated Quotation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미국에 가면 나스닥이라는 게 있죠. 나스닥. 미국에 나스닥 시장이 있으면은 코스닥은 코리안 나스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본에 가면 자스닥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 차스닥입니다. 중국은 차스닥이고 일본은 자스닥이고 한국은 코스닥이 되는 겁니다. 1996년도 개설된 코스닥은 원래 장외 주식의 중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 한국증권협회에서 증권회사 간의 전화로 장외 주식의 매매 상대방을 찾던 종래 시스템을 코스닥 증권을 설립을 해서 자동 호가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규제가 적고 진입과 퇴출이 용이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황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이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를 전문하는 벤처 캐피탈 VC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한편 새로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자금 조성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넥스 시장을 보겠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에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자, 코넥스 시장은 특징이 뭐냐면 지정자문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자문인이 되어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전문 투자가 대상 주식 판매 주선 등을 관할하고 상장 이후에는 공시 신고, 대리 업무,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출 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된 상장 폐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지정자문인 보유 여부를 퇴출 요건을 해서 지정자문인인 증권사가 부실기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쉽게 하면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저 뒷부분에 가면은 채권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하고, 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코넥스에도 지정 자문관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상장 전 상장 후에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